지난달 부산의 한 식당에서 집단 발병한 A형 감염이 여전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인된 감염자 수만 150명 이상인데요. 심지어 2차 감염자까지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이 뒤늦게 이 식당 주인 집에서 조개 젓갈을 찾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A형 감염 바이러스를 확인했습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집단 발병한 A형 감염 환자가 지난달 22일 19명에서 한 달 만에 151명으로 8배나 급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산의 한 식당에서 중국산 조개젓갈을 먹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A형 감염의 잠복기가 최장 50일이라는 걸 고려하면 다음 달 초까지도 추가 환자가 발생할 거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엔 2차 감염자까지 확인됐습니다. 한 감염자의 직장 동료가 A형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부산시가 추가 확산을 막겠다고 공언했지만 구멍이 뚫렸습니다. 감염원 확인 작업도 결국 식약처 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부산시는 해당 식당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 620여 건을 확보해 역학조사를 벌였고 이들 중에서 확인된 확진자들에게서도 조개젓갈 섭취와의 통계적 연관성을 확인했습니다. 또 식당 주인의 집에서 지난 8일 수거한 조개젓갈에서도 A형 감염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A형 바이러스 검출을 했습니다. 주인이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섭취하려고 이제 따로 보관해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 역시 조개젓갈이 명확한 감염원이라고 단정짓기엔 무리가 있다며 부산시는 식약처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올해도 예외 없이 폭염이 꽤 길었습니다. 때문에 낙동강 하류 녹조 현상도 심각한데요. 지난해보다 강수량이 많은데도 강 전역으로 유해 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수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낙동강 물이 온통 초록빛을 띠고 있습니다. 곳곳에선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강변을 따라 녹조가 띠를 이루고 표면 위가 썩어 파랗게 변한 곳도 있습니다. 물속은 어떨까?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낙동강 본류와 가까운 요트 계류장입니다. 직접 물을 떠보니 이렇게 초록색 알갱이가 눈에 보이는데요. 부패가 심해서 냄새까지 진동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폭염으로 녹조가 낙동강 하류까지 번지자 식수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달 들어 물금 취수장과 매리 취수장의 녹조 개체 수는 각각 최대 79,400개와 87,400개, 평균 개체수 23,000여 개로 조류경보제 기준 경계 단계인 밀리리터당 10,000개를 훌쩍 넘었습니다. 햇빛이 있다가 이제 좀 번성을 했는데 비가 오고 이러면 다시 이제 번성이 못할 거잖아. 증식을 못하니까 다시 줄어들고 다시 이제 또 햇빛이 있으면 또 증가됐다가 또 줄어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요. 화명과 삼락생태공원, 낙동강 하구뚝 인근에선 모두 2만 개 이상의 녹조가 측정돼 어민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잡아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 녹조 때문에 도저히 이거 먹고 우리가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 먹고 우리가 고기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심합니다 지금. 이틀 동안 최대 100mm가량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단비가 유일한 위안. 부산시와 경남도가 낙동강 조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지만 해마다 심각해지는 녹조로 인해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시민과 어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대한항공이 다음 달 16일부터 부산 오사카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는 기사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한일 관계 경색으로 일본 노선 수요가 줄어들면서 운휴 또는 감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데요. 다음 달 3일부터는 부산 삿포로 노선 운항도 중단하고 주 14회 운항하던 부산 나리타, 부산 후쿠오카 노선은 주 7회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오는 23일 사상구 확장동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수소 충전소가 준공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2020년까지 수소버스를 100대로 증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수소버스 5대를 1년 동안 77번 노선에 시범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없이 물만 배출하는 친환경 차량에 출력이 좋아 경사길이 많은 부산에 유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일면 머릿 기사에 꽉 막힌 한일 어업 협상 애타는 어민이라는 제목의 기사 실려 있습니다. 한일 어업 협정 체결이 4년째 표류 중인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시작된 올해는 양국 실무진 회의마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일본 배타적 경제 수용 내 우리 어선 어획량이 80%를 차지하는 부산 선세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등어 업종에서만 550억 원, 부산시가 집계한 지역 어업인의 전체 어획 손실액은 9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 진구 전포동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놀이마루 운동장에 시민을 위한 첨단 도시 놀이터가 조성된다는 기사입니다. 체험형 문화 놀이터로 운영된다는데요. 버스커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오는 10월 중 개장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오늘은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 곳곳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거나 일시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있겠고요. 저녁부터는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내일 저녁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경남 남해안을 시작으로 정오 이후에는 경남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부산과 양산을 제외한 경남 전 지역에서 열대야는 사라졌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도 한풀 꺾이겠는데요. 한낮 기온 부산이 29도, 양산 31도, 울산은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내림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내일 저녁 비가 그친 뒤로는 아침 기온이 더 내려가겠고요. 낮에도 심한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 지역 190개 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돼 있는데 이 중 40% 가까이가 지은 지 30년 넘은 노후 건물 옥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내구 연한이 25년인데 중간에 이를 철거하지 않는 이상 이 학교들은 지은 지 최소 50년 넘게 개축이나 보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조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내 한 고등학교 본관 옥상에 태양광 시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태양광 사업자의 옥상을 빌려준 겁니다. 이 건물의 건축물 대장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1971년. 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지어졌습니다. 62년도에 개교해서 계속 증축해서 이렇게 세웠거든요. 오래되고 저렇게 하중 있는 게 올라오니까. 계산을 해보면 2014년 태양광 설치, 이미 이땐 지은 지 52년. 여기에 태양광 설비 수명 25년을 감안하면 태양광을 철거하지 않는 한 지은 지 77년이 될 때까지 이 건물은 개축이나 보강을 못하고 이대로 쭉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해체하기도 그렇고 설치보다 해체하고 옮기는 게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거든요. 이 학교도 6년 전 1억 2천만 원을 들여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1971년부터 건물을 사용했으니 지은 지 48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미 현관도 없었는데 계단도 없었는데 계단도 만들어진 거고. 태양광 설비의 내구 연한을 감안하면 중간에 태양광을 철거하지 않는 이상 이 건물도 지은 지 67년이 될 때까지 개축 또는 보강이 어렵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입니다. 공공기관 건축물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신축 또는 증개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는 증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주로 옥상이 넓은 본관 건물에 태양광을 올리다 보니 노후 건물이 상당수입니다. 증축되는 그 건물 위에 올리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고 그 건물 위에 올릴 수 없는 구조가 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그 옆에 본관 건물에 부산 지역 태양광 학교의 내역을 입수해 건축물 대장과 비교 분석한 결과 198개 동 가운데 76개 동 38.4%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에 태양광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균열이라든지 아니면 철근의 어떤 그 부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계속 열화 현상이 진행되고 그게 콘크리트 그 구조물 자체에 구조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그동안 363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에 태양광을 설치했으며 2022년까지 96억 원을 더 들여 60개 학교에 태양광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소상공인 기획보도, 오늘은 다시 창업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창업 전 교육이나 정보 관련 프로그램, 이 시간을 통해서 몇 차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창업 전에 미리 내 가게를 운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비 창업자분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대학가 앞의 한 카페입니다. 지역 작가들의 수공예 작품 판매부터 전시 무료 대관, 취업 등 고민거리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면서 경쟁 치열한 대학가 일대에서 창업 3년 만에 특색 있는 카페로 자리 잡았습니다. 회사원 출신인 카페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서 카페 운영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카페 분야밖에 몰랐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다른 수공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뭐 디자인 물품을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것들을 내 카페에서 판매하고 이런 것도 내가 대신 홍보해주면 이것도 서로 윈윈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입학식입니다. 예비 창업자 30여 명은 앞으로 이곳에서 창업 이론 교육부터 체험 점포 운영, 창업 멘토링까지 총 20주 동안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 과정의 백미는 창업 전 체험 점포를 직접 운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공간에서 예비 창업자들은 월세 등 자기 부담 없이 석 달 동안 직접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방 등 패션 소품과 카페, 신발 가게 등이 입점한 이곳은 쇼핑몰이 아닌 예비 창업자들의 체험 점포로 부산에서는 범일동과 센텀시티 두 곳에서 운영됩니다. 월세를 안 내고 이렇게 영업을 해본다는 게 너무너무 큰 혜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제화를 만드는 기법은 있었지만 이렇게 제가 만든 수제화가 시장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많이 겪어볼 수 있었고요. 최대 경쟁률 5대1. 지난 2015년부터 부산에서만 예비 창업자 250여 명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거쳐갔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이 창업을 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2천만 원의 창업 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화 2천만 원 같은 경우는 증빙만 잘 하시면 갚지 않으셔도 되는 돈이시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 공단에 직접 대출이 있기 때문에 최대 1억 원 이내까지 대출을 받아서 성공적인 창업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 전 실제로 내 점포 운영해보기, 준비된 창업, 성공하는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국무총리실이 김해신 공항 재검증 판정위 가동에 앞서 영남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총리실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재검증 판정위원회 운영 계획을 설명합니다. 부의경 설명회에 이어 대구시와 경북도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총리실 설명에서 판정위 구성과 관련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재협상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정신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필리핀 현지 보육원에 보내고 4년 넘게 연락을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부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 부부의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다수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며 양육비를 주고 아들을 위탁한 것이지 방임하거나 유기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1월쯤 정신장애가 있는 친아들 B군을 필리핀으로 데려가 현지 한인 선교사에게 맡기고 귀국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해운대구 중동의 한 도로에서 47살 윤모 씨가 운행 중이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서 추산 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엔진룸에서 전기적 문제가 발생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SK 와이번스와의 인천 원정 경기에서 5대 0으로 패했습니다. 롯데는 선발 투수 다익손의 부진과 타선의 침묵, 수비 불안이 겹쳐 결국 한 점도 뽑지 못하고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42승 2무 70패로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롯데는 최근 다시 4연패에 빠지면서 5위 NC와 14게임 반차까지 벌어지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은 더욱 멀어지게 됐습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의 17세 이하 청소년팀인 계성고등학교 축구부가 2019 K리그 17세 이하 챔피언십 결승에서 전남 광양제철고를 2대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계성고는 전남 드래곤즈의 17세 이하 팀인 광양제철고와 팽팽한 공방을 벌인 끝에 후반 36분 결승골을 넣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계성고 주장 하재민이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고 10골을 기록한 이태민은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부산 MBC 8월 시청자위원회가 어제 부산 MBC 사옥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최근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지역 경제 타격이 심각하다며 심층 보도를 당부했습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영 언론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며 탐사 보도와 지역 밀착 보도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혼인 건수가 5년 연속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지역의 혼인 건수는 18,6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5.3% 줄고 지난 2013년 이후 5년 연속 감소 추세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1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보여주는 혼인율도 남녀 모두 10건으로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제12회 부산국제광고제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 광고제에는 전 세계 60개국에서 1,500여 편의 광고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광고제 기간 동안 백스코 야외광장에서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담은 세계 공익광고 특별전이 열리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광고들이 대형 스크린에서 상영됩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 곳곳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산발적으로 비가 오거나 일시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있겠고요. 저녁부터는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 저녁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경남 남해안을 시작으로 정오 이후에는 경남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부산이 29도, 양산은 31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내림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내일 저녁 비가 그친 뒤로는 아침 기온이 더 내려가겠고요. 낮에도 심한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